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 일러스트레이터 시간에는 펜 도구와 스트로크 패널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는 패스 개체를 만드는 도구죠.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문서는 패스를 주로 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의 개념, 패스를 직접 그리는 것은 펜 도구이죠. 우리가 펜 툴이라고 이야기하는 도구인데 펜 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펜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인포그래픽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회화적인 느낌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취미인데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자신한테 가장 맞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다 보면 자기한테 알맞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펜 도구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여시고 크리에이트 뉴를 클릭하시면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죠. 우리 이거 하는 건 되게 많이 배웠죠, 이제. 그래서 뉴 도큐멘트 상자에서 보통 문서의 기본적인 아트보드의 기본적인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여 있네요. 저랑 같이 많이 하셨죠. 저장을 한 것들도 있겠지만 무난한 것은 뭐 이제 웹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웹으로 가셔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PC 기반의 인터넷에 필요한 그런 이제 그래픽 작업인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0에 1080, 이거는 뭐 나중에 영상에서는 FHD 사이즈라서 뭐 요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규격이 뜨는데, 아트보드를 몇 개를 건지, 뭐 이런 브리드를 줄 건지, 이 브리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쇄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재단선이라 그래서 종이가 있으면 종이의 전체 면이 다 인쇄되지 않죠. 그 여분의 맨 가상사리 부분에 이제 인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여분을 주기 위한 거고, 보통 이거 인쇄용으로 할 때는 이제 3픽셀 정도 뭐 줘도 뭐 그 정도 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컬러 모드인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인쇄용으로 할 때는 여기서부터 컬러 모드를 CMYK 이걸로 지정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잉크가 4가지, 우리가 인쇄에서 쓰는 잉크는 이제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는 4가지 종류의 색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CMYK로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이 PC 기반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쪽에 할 때는 이제 비세사문석인 RGB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RGB로 할 때는 72ppi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쇄용으로 할 때는 적어도 150ppi, 그 다음에 이제 뭐 300ppi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제 아트보드가 열리겠죠. 아트보드가 열리는 시간은 뭐 컴퓨터 성능이나 이 사양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펜이나 패스 도구 할 때 펜 도구로 패스를 그릴 때 많이 이렇게 이게 작업 환경을 좀 이렇게 손질을 하자면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척도가 나오는 게 좋아요. 룰러. 자, 그러면 뷰에서 룰러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단축키로는 CTRL 플러스 R 키를 누른다는 거 잠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척도를 하냐 하면, 이거 척도는 안내선을 이렇게 가져다가 안내선을 만들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 부분에서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는 세로 부분이 만들어지고, 안내선을 만들면 안내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뷰에서 쇼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 세로 격자문인데, 요거는 CTRL 쌍따옴표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아지고요.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럼 패스선을 그릴 때 그리드에 딱딱 맞춰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뷰에서 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딱 거기에 걸린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스냅 투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그리드, 여기 있는 그리드에 패스 같은 걸 그릴 때 여기에 딱딱 맞춰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요게 이제 맞춰서 할 경우가 있어요. 맞춰서 할 경우는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참고만 하려고 그리드를 보여놓고 작업을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걸 체크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또 그리드가 보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CTRL 플러스 쌍따옴표를 누르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보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그리드를 되게 자주 사용해요. 그만큼 우리가 펜을 통해서 패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번 간단한 패스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스는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이제 펜 도구가 있죠. 여기서 점을 클릭하시면은 일단은 3개, 4개의 도구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능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펜 도구이고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는 주로 벡터 방식, 그러니까 벡터 그래픽 방식의 패스를 만드는 작업을, 그러니까 그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요거는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앵커 포인트 툴은 패스의 기준점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dd anchor point tool,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앵커 포인트, 패스의 기준점을 추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앵커 포인트 툴은 기준점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패스의 직선을 곡선으로 바꾸거나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delete anchor point tool, 이거는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을 없애는 거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펜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이제 B를 논으로 일단 두도록 할게요. 이건 패스가 그려짐에 따라서 채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요거를 논으로 해주시고, 요거는 그냥 둬볼까요? 아니면 요거를 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펜을 갖다가 그 패스 개체의 두께를 스트로크로 지정할 수가 있죠.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이제 이 패스 도구와 이 스트로크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요거를 한 3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패스 개체를 만드는데,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직선을 만들 때는 우리가 Shift 키를 사용하면 뭐 좀 좋죠. Shift 키를 사용하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곡선을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 주면은 곡선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뭐냐 하면,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또 그 빈 하얀 점이 앵커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방향선이죠. 이 선이 방향선이고요. 이 방향선 끝에는 방향점,
방향점, 이것을 다이렉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방향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패스 선이 만들어진 이 영역을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면 이거 지금 곡선을 현재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주의해서 봅시다. 곡선을 만들었는데 또 곡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곡선이 지금 먹어 있죠. 기본이 먹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요 모양이 클릭하면 요 모양 곡선을 그대로 돼요. 이거는 기존의 곡선을 참고해서 만드는 건데 요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기존에 이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다시 여기다가 나는 아까 여기서 제시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또 뭘 만들었어요. 좀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자, 이 정도로 요 정도 크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그래서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좀 당겨서 약간 구름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쁘진 않네요. 자, 이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방향선이라고 그랬죠. 방향선이에요. 방향점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앵커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걸 요 정도로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었을 때는 기존 곡선의 패턴대로 그대로 이거 뭘 이어주고 싶어요, 얘가.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죠. 구름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면 앵커 포인트를 다시 클릭해 주면은 여기 이제 방향선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다시 가져와서 여기를 이제 패스를 이제 마감을 해주려고 할 때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처음 시작한 점에 가져오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클릭하고 또 방향선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이렇게 구름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 내가 이제 요거를 그림 그리는 거를 멈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ES 키, 키보드에서 ESC 키 있죠.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시면 이제 마우스가 좀 자유로워졌죠. 아니면은 뭐 요걸 클릭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ESC 키를 누르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제 V 키를 누르는 방식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만들어 봤는데, 자,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펜 툴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펜 툴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작업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요게 뭐냐 하면 앵커 포인트 툴이라 그랬죠. 앵커 포인트 툴은 우리가 기준점의 방향선을 조절하거나 직선을 이걸 기준점을 변환시켜 줘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한번 해서 한번 해놓 볼까요?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만약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Z, CTRL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기존의 도형을 확 바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클릭하니까 뭐 여기 직선인데는 뭐 상관이 없네요. 그죠? 요런 게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add 포인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앵커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add 앵커 포인트 툴을 클릭하시면은 여기다 하시면 여기 플러스가 됐네요. 마우스 모양도 이렇게 하시면은 마우스가 이게 앵커 포인트가 추가가 됐어요. 앵커 포인트가 추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앵커 포인트 추가하면 추가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도 우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는 도구죠. 클릭하시고 요거를 갖다가 요거 앵커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여기만 선택됐네요. 지금 그러면 이걸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되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앵커 포인트는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거죠.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터 툴에서 딜리트 앵커 포인터 툴이 있어요. 이거는 딱 이걸 보더라도 앵커 포인트를 없애는 거겠죠. 자, 이걸 클릭했으면 여기 마이너스 모양이 되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앵커 포인트가 없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되게 많이 배웠네요. 많이 배웠고요. 여기서 이걸 좀 없애고 막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도구, 즉 펜 도구, 펜 툴, 앵커 포인트 툴, 애드 앵커 포인트 툴, 델리트 앵커 포인트 툴,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저기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능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요 펜툴 잠깐 해보시고요. 펜툴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요 위에 요 도구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다 설명드리기가 제가 좀 이건 좀 설명이 좀 어려워서 사용하다 보면 차츰차츰 아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셀렉션 툴을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작업이 현재는 지금 요게 요 약간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클릭하셔서 뭐 다른 색깔로 채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 그런 작업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걸 이거 펜 도구를 통해서 패스를 그리는 것들을 좀 잠깐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주로 만들고 편집하는 그래픽을 벡터 그래픽이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죠. 이제 그랬을 때 벡터 그래픽의 특징은 뭐냐면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를 세그멘트로 연결해서 그래픽을 만든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제대로 실습을 해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연결해서 세그멘트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그 그래픽을 벡터 그래픽이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한 김에 펜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패스 개체를 그리는 거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을 만든다. 클릭하시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클릭하면 이게 연결할 수가 있죠. 요건 직선을 만들 때 하는 건데, 수평이 되는 직선 또는 이거는 수평뿐 아니라, 자, 보세요. 클릭하시고 클릭하는데 여기서 좀 클릭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여기 좀 채우기를 없애도록 할게요. 잠깐 논으로 해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Shift 그냥 하면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항상 직선으로 돼요. 그리고 이렇게 45도로 만들어져요. 아싸, 이거 좋죠. 이게 꼭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은근히 많이 써요. 왜냐면 이런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이렇게 정교한 설계 같은 그림을 패스 개체를 만들 때는 특히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만들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수평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걸 머지를 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아까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른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V 키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셀렉션 키를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키 만드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곡선 만드는 거 다시 연습해 볼게요. 제가 너무 쉬운 거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드는 거 여기서 해볼게요. 곡선을 만드는 거 여기 클릭하시고, 곡선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어디 지점인가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하셔서 이거를 방향선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곡선은 그래서 곡선은 이와 같이 이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방향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방향점을 잡고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 그럼 방향점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눈으로만 보시면은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점을 움직여서 방향선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각도를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꺾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아셨죠? 이거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곡선은 그러면 이어지는 곡선은 얘가 보통 이 현재까지 만들어낸 거에 기반으로 해서 요 패턴이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클릭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방향선이 하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저는 여기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당겼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거가 요 곡선에 맞춰서 지가 또 이렇게 제시를 하네요. 근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쵸? 근데 그래서 나는 이번엔 직선으로 할 거야, 또는 얘가 제시하는 거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내가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형편이 되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추려면은 이거를 마무리 하려면 V를 누르셔도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개체는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옮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펜 툴로 개체를 움직이는 걸 좀 배워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구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커베이티브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펜 툴은 펜 툴인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연속해서 그냥 자유롭게 뭐 곡선을 그리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걸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거 여기서 잠깐만요. ESC 누르고 여기서 요거를 누르고 할 때 이거는 좀 더 좀 달라요. 이렇게 만약 하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곡선이 좀 달라지죠.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좀 익히셔야 돼요. 곡선은 곡선인데 좀 다르게 이게 좀 새로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추가된 기능인데 이거 뭐 있을까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디에 좋을 것 같냐면 인포그래픽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만든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컨트롤 Z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뭐 이제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자, 이렇게 손을 놔서 클릭한 거 누른 걸 놔고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의 왼쪽 버튼 누른 걸 놔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변해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또 뭐가 만들어지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채워 주시면은 자, 이거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의 곡선이 채워졌는데 자, 이런 곡선 이거 만들기 쉽진 않아요. 무척 자연스럽죠. 이렇게 뭐 빵빵한 찐빵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 때도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자연스럽게 만들 때 이런 거 되게 편하다는 점들 그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을 만든 상태에서 만약 이 선도 어페서티가 먹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선이 투명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런 기능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져다 대면 뒤에 어떤 것이 있는 것 갖다 대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서 어페서티에서 이렇게 브랜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노말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노말이라고 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멀티플라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한다거나,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자, 이 개체를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어페서티에서 우리가 요거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말로 하면은 변화가 전혀 없죠. 근데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이렇게 변화가 있죠.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브랜드는 뒤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레이어와의 합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랬을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그 다음에 스크린을 했을 때는 또 약간 뭐가 보이는 게 있으시죠? 자, 소프트라이트,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버라이 뭐 이런 것들을 함에 따라서 했을 때 저는 멀티플레이가 제일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브랜딩 효과도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펜 도구를 사용해서 패스 개체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패스 개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앵커 포인트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는 곡선으로 만들거나, 뭐 이제 곡선, 요거는 이제 커베이티브 펜 툴이라 그래서 이제 많이 커베이티브, 이거는 곡선으로 만드는 펜 도구라 그래서 이것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스트로크에 대해서 마저 다시 더 연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러스트레이터 수업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